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헤즈브로스사의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. 솔직히 2023년 상반기 영화 라인업에 있어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영화는 아니었죠. 하지만 던전 앤 드래곤은 넘치는 볼거리와 준수한 이야기를 겸비한 말 그대로 볼만한 판타지 영화로 나왔습니다. 판타지 영화의 계보가 호빗 시리즈 이후 사실상 끝난 것을 감안할 때 던전 앤 드래곤은 몇몇 영화 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창작물은 흥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사이버펑크 엣지러너, 슈퍼소닉, 라스트 오브 어스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이도 옛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게임도 하나의 예술로 많은 문화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. 개인적으로 게임과 영화를 둘 다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 던전 앤 드래곤이 잘 뽑힌 것이 정말 기쁩니다. 뭔가 영화계에 있어 더 이상 게임 IP를 그저 돈벌이로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지금부터 던전 앤 드래곤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영화의 시작은 감옥탑에 갇혀있는 에드가와 홀가 사면을 받기 위한 신문회에서의 과거사로 시작합니다. 하퍼즈의 일원이었던 에드가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도적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, 왜 감옥탑에 갇혀 있었는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. 초반 에드가의 함축된 과거 설명은 본 영화의 유쾌한 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습니다. 보기에 다소 의미 없어 보이지만 구구절절한 사연을 모두 쳐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선택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면에서 던전 앤 드래곤은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기를 택한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영화의 세계관을 가득 메운 소품들부터 의상들과 드래곤본 하프엘프 아라코크라 등 다양한 종족들까지 말 그대로 보는 맛이 있습니다. 단 한 편의 영화로 이 정도로 그럴듯해 보이는 세계관을 연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. 원작 팬을 비롯 원작을 모르는 영화 팬들도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작의 설정을 이처럼 존중하며 그것을 구현하는데 최대한 힘을 썼기 때문일 겁니다. 영화에 얼어붙은 감옥성이나 광활한 들판, 네버윈터의 모습들 등 다양한 장소는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설명을 더하기보다는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죠.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훌륭하다고 느껴진 것은 판타지 영화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. 판타지 영화에서 세계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그 장엄함을 화면으로 구현시켜 놓은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.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시리즈가 판타지 영화계에 지금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큰 부분은 책 속의 세계가 마치 만져질 듯 관객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던전 앤 드래곤 특유의 게임을 말 그대로 현현한 것 같은 배경과 특수효과, 다채로운 카메라 워크 등은 크게 칭찬해야 할 점들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훌륭한 볼거리에 비해 영화의 진행은 다소 진부합니다. 팀웍 무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영화의 진행은 레드 위저드의 일원인 소피나와 포즈에 맞서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. 영화를 굳이 다 보지 않아도 중후반부터는 결말이 이미 보이기 시작할 정도죠. 이야기의 진행은 몇 번이나 등장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, 호빗 시리즈 등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통된 강대한 적을 가진 이들이 모이고 처음에는 삐걱대다가 힘을 모아 이를 물리치고 유사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죠. 악당이 로난이냐 스마우그냐만 다를 뿐 진행도 캐릭터의 위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. 결국 차별점을 두는 것은 얼마나 캐릭터가 매력적인가이며 또 그런 뻔한 이야기를 얼마나 연출로 잘 살렸는지일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영화는 영리하게 관객을 만족시키죠. 캐릭터의 설정이나 능력 자체로는 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지만 던전 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성과 더불어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. 캐릭터의 설정과 그를 보여주는 과정을 너무 잘 살렸기 때문에 진부하지만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다고 할 수 있죠. 이 같은 훌륭한 연출 덕에 던전 앤 드래곤은 아슬아슬하게 기성품 영화 그 이상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.
도적팀에서 전략가 역할을 하는 에드가는 전투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다음 전략을 세워나가며 팀에 일조하는 모습과 상황 판단 및 재치는 왜 그가 리더인지를 납득하게끔 만듭니다. 계속된 실패 속에서 실패를 인정하면 진짜 실패해버린다는 에드가의 대사에서 얕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그의 캐릭터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바바리안 홀가는 이제는 다소 식상한 여전사의 전형을 보이지만 액션씬의 완성도에서 얼마나 뛰어난 전투력을 지녔는지 확인할 수 있죠. 맨몸 전투부터 무기를 활용한 액션씬까지 마치 레슬링 경기를 보는 것 같은 호쾌함을 자랑해 정말 강력한 전사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소설어 사이먼은 초반 징징거리기만 하는 개그 캐릭터로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이지만 나중에가 가서는 원작 게임의 빅비의 손이나 중력 반전 마법을 사용하며 제 역할을 다합니다. 영화에서의 마법은 전반적으로 그 묘사가 훌륭해 원작 팬들이라면 이를 즐겁게 즐길 수 있죠.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드루이드 소피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드루이드라는 설정, 동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각적으로 우수하게 표현한 것은 물론이고 본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한지 영화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아울베어로 변신해 병사들을 순식간에 물리치는 장면을 시작으로 파리세 쥐 노루 등으로 변하여 포지의 성에서 병사들을 따돌리는 롱테이크 장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. 또 아울베어로 변신한 소피아는 몇몇 장면에서 마치 헐크를 연상케 하는데 인간일 때 모습과의 갭에서 비롯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. 이같이 팀에서 한 명도 이탈하는 이 없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진정한 팀인 것이 와닿습니다. 적어도 팀이라는 면에서 에드가 일행은 이탈하는 멤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제 역할을 하지는 못했으니 팔라딘 젠크와 포지 소피나가 조금 아쉽습니다. 매사에 진지한 젠크는 후반 조율의 투구를 가지러 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며 뛰어난 검술 실력을 뽐내지만 타 캐릭터들에 비해 클래스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정의로운 팔라딘의 특성을 비틀어 과할 정도로 진지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배우의 연기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. 조금 더 팔라딘만의 능력이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량이 속편에서는 등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저 싸움을 잘하는 검사로 보이는 게 문제죠. 이는 포지 또한 마찬가지로 휴 그랜트는 능청스러운 사기꾼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만 소피나가 하필 왜 포지를 영주 대리인으로 삼았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. 레드 위자드의 수장인 스자스 탐이 포지의 매력을 높게 산 언급이 있던 만큼 조금 더 전략적이고 교활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었습니다. 그러나 이와 별개로 후반에 등장하는 하이선 게임은 아이디어가 훌륭하게 빛납니다. 원작 TRPG를 그대로 실현한 듯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궁의 모습 속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함정과 위협에서 제작진들이 본 부분에 힘을 얼마나 쏟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전 조율의 투구가 있던 언더다크도 TRPG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간이었지만 하이선 게임은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. 디스플레이서 비스트, 미믹, 젤라티너스 큐브를 비롯해 미궁 적재적소에 무기를 두는 것 모두 훌륭했습니다. 그러나 이런 하이선 게임의 훌륭한 묘사에 비해 에드가 일행을 소피나가 참여시키는 당위성은 모자라도 한참이 모자릅니다. 실질적으로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인 소피나의 그 무시무시함을 CG와 연기력으로 어느 정도 보완하지만 하이선 게임에서 에드가 일행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보지도 않고 언데드 노예를 만들러 간 이유가 잘 부각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 소피나의 칼에 찔린 홀가를 에드가의 아내 지아 대신 살리는 진행은 뻔한 것과 더불어 연출 또한 너무 형편없어서 배우들의 연기로도 커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는 딸 키라의 말을 듣고 에드가가 홀가를 되살리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.
호울가를 살리는 선택을 피할 수 없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이죠. 차라리 홀가가 부활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파티에서 살아있는 홀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처리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던전 앤 드래곤은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영화입니다. 쿠키 영상에서 저는 당연히 스자스 타미 에드가 일행을 노려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질문을 다 받지 못한 홀가의 선조를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.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지닌 판타지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. 다음 작품에 대한 떡밥이 많은 만큼 어서 후속작을 보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죠.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